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해 보실 수가 있고요. 02-6676-0321번 전화를 통해서도 함께해 보실 수가 있지만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창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181로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볼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값진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놓칠수록 나에게서 값진 것이 자꾸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좀 잰다, 좀 기다린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기다린 만큼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나에게서 없어져가는 그 값진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값진 것을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게 또 값진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림이 값지다면 결과도 값져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택만큼은 본인의 판단이 따르는 거니까요.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첫 순서로는 4인 4색 상담 노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조금 더 많은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4인 4색 상담 노트에서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4분의 전문가가 짧은 답변 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가 자세한 이유와 함께 명확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접수된 사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서대문구 남가자동 레미안 루센티아 84제곱미터 조합권 입주권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입주인데요. 투자 목적이라서 비과세 기간을 맞추고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유해도 될지 지역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네 분의 전문가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상수 대표, 조범식 대표,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 네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자세한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대표, 가재우 뉴타운, 또 교통개발 등 호재가 있고 서부권 중심 입지에 비해서 시세가 저렴함으로 보유. 조범식 대표, 서부선 경의중앙선 교통 호재에 수색 역세권 개발 등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유. 황태현 대표, 비과세 요건 맞추고 9억 원 이하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보라라는 팁 전해주셨고요. 정창래 대표 역시 보유 의견 주셨죠. 가재울 뉴타운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상승하는 아파트다. 매도 타이밍은 비과세 요건 충족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셨는데 오늘은 만장일치로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동주 대표님은 어떠한 답변 주실지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분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남가자 레미안 루센티아 보고 계시는데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보셨고요. 자세한 이유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곳이 그 재개발된 곳이잖아요. 네, 네. 여기가 아마 그 5구역이었을 텐데 네, 네. 원래 그 조합원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이제 피 주고 산 거예요. 한 2년. 프리미엄을 주고 사셨어요? 네, 네. 그래도 잘 사셨어요. 그죠? 네, 네. 사신 건 언제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그러면 아주 좋은 네네. 시기에 사셔서 네, 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기분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래서 먼저 살던 집은 비과세 받고 팔고 지금은 전세 중이거든요. 먼저 거주했던 집을 현재 네네. 처분하고 전세로 비과세 거주하고 있고. 맞추려고. 네, 그럼 네. 이거 1주택이네요, 그러면? 네? 이거 1주택이겠네요, 이거 입주하고 네, 나면? 지금 현재 1주택은 된
상태인데 네. 이제 전세가 지금 현재 직장이 여기 가까워서 전세를 좀 더 살고 싶은데 네. 이제 내년 입주 맞춰서 비과세를 빨리 맞춰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길게 여기 전세 살다가 나중에 예, 좀 전망이 좋으면 네네. 예, 비과세를 나중에 맞춰도 되나 해서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우리가 그 비과세를 생각하셨다라는 거는 뭐냐면 네. 재테크에서 세테크를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네. 부동산에 있어서 이 세테크는요. 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5구역 같은 경우는 뭐 가재울 뉴타운이기도 하지만 옆에 또 남가자까지 연결 확장이 되면서 대규모 네. 주거타운으로서 그러니까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완벽하게 안정화로 이루어진 단계를 갈 거란 말이에요. 이 5구역이 입주하고 나머지 다 이제 주변에 개발이 끝나고 나면. 네네.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내가 이거 조합원 입주권을 사기는 했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구역이 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네. 비과세를 안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먼저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과 네.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단지 내가 직장과의 접근성이 조금 좋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현재 직장과 가까운 거주하는 곳에 그냥 계속 거주를 하고 이 새 아파트 그냥 임대를 줄래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나중에 정말 내가 좀 급박한 상황에서 이걸 비과세를 받고 처분해야 될 때 네.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비과세 받고 비과세 무조건부터 먼저 채우시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조금 네. 중장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가재울타운 아래쪽에는 뭐 가자역부터 미디어 시티역까지 해서 수색 증산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전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남쪽은 좀 괜찮은데 우리 5구역하고 6구역 있는 쪽은 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일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지나가는 대중교통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냐면 지금 서부선 경전철이거든요. 네. 이 서부선 경전철이 상당히 좋은 위치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화면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네네.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이 앞쪽에 보면 명지대학교 있잖아요. 네. 명지대학교 앞에 여기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네. 여기 들어오게 되면 내 아파트 단지하고 이 역하고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역세권으로 바뀌려면 대신에 이 개통까지 가려면 최소한 뭐 공사 들어가서도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네. 착공까지만 가도 조금 더 괜찮을 거고 그게 앞으로 한 2년 이내에 벌어질 일이고 개통까지 가려면 5년 7년 정도 뒤면 벌어질 일이에요. 네네. 그럼 이 서부선 경전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서부선 경전철을 고양시까지 연장한다라는 안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노선은 무조건 생길 거고 이 지역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중기 이상까지 봐도 괜찮은 단지를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매도 고민 전혀 할 필요 없고 대신에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는 일단 입주할 때 그래도 이왕이면 잠깐 2년 동안 내가 거주 요건 채우더라도 새 아파트일 때 거주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아, 네. 그때 들어가서 입주 요건 먼저 맞춰 놓고 처분 여부는 나중에 최소한 5년 뒤에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다.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 거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은 여건들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아까우니까요. 일단은 좀 장기적인 5년 정도 짚어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라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이렇게 4인 4색 상담 노트로 좀 자세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신다면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026676-0321번이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6676-0321번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8181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고민 남겨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이렇게
네, 어떤 부동산 시간 궁금하신가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24평형 전세 보유 중인데요. 네,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동작구 사당 5구역 네, 롯데캐슬 골드풀의 34평형 보유 중입니다. 네, 입주 내년 2월경이고요. 네. 실거주지는 어쩐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캐슬 골든폴에도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예, 예. 거주는 그러면 석관동 두산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다른 데 하고.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리면서 혹시나 매도해야 되는 곳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석관동의 두산 아파트고 예, 예. 또 하나 뭐 갖고 계신 게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동작구 사당 5구역 롯데캐슬 골든풀의 34평형 그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당 5구역? 2월근이고. 사당 5구역 주택 재건축하는 거요? 예, 예. 이걸 또 갖고 계시고 예. 그 조합원을 지금 구입하신 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신 거죠? 아니 분양받았습니다. 아, 분양을 받으셨다고요? 예, 예. 그럼 이게 입주가 언제죠? 내년 2월경입니다. 내년 2월경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걸 입주하면은 기존 예.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신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일가구 2주택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예. 예, 그러면 이 기간에 전세를 한 번 더 지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매도는 또 언제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일시적 2주택이 될 건데 예. 일시적 2주택이 돼서 일시적 2주택을 내가 효과적인 걸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예. 일시적 2주택을 그냥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가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럴 때는 딱 조건이 하나 붙어요. 예. 어떤 조건이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을 무시할 정도로 가격 상승 여력이 월등하면 그거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일시적 2주택으로 재테크를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용으로 했을 때 그 이익이 더 크냐는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그죠? 예, 예. 그럼 그 이익이 더 크다라면 이거는 갈아타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미 지금 사당 5구역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고 사당이고 위치도 좋고 또 새 아파트고 역세권이고 갈아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팔 일이가 없죠. 아, 예. 위치가 좋잖아요. 예, 예. 그걸 분양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은 이 주택을 석관동 두산 아파트가 내가 추가적으로 보유했을 때 얼마만큼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날 것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게 맞아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자, 이 석관 두산 위브가 위치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좋지만 눈에 띄는 단점도 보인다라는 게. 그 눈에 띄는 단점이 뭘까요? 가장 눈에 띄는 단점. 우선 여기 보면은 차량 기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예, 차량 기지라는 거는 선호 시설이 아니에요. 비선호 시설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이 그래도 이 지역은 요즘 좀 핫한데 왜?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하니까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일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석계역을 딱 중심으로 해서 자, 위쪽은 광운대 역세권에 대해서 광운대 역세권이 실제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면서 바로 시너지가 일어나서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날 건데 그렇다면 내 거는 이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 시너지를 순차적으로 받는 역할인 거지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돼 있는 한 내 가격 상승 여력보다는 저 길 건너편에 있는 단지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세테크를 받고 비과세 9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만큼 딱 받아놓고 그 이후에 다시 현재 투자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다른 명의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이 지역 내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가격 상승이 훨씬 높은 쪽으로 갈아태우시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후회를 덜 하시는 거지 지금 이거를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익이 더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반드시 활용하셔서 이 석관 두산을 처분을 하시고
나는 이 처분한 게 좀 아깝다, 이 지역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지역 내에서 투자 가치가 그래도 높은 단지로 갈아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각각 진단 도와드렸고 이제 매도 의견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다시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런 궁금증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도봉구 창사동 네. 식구단지 한 5년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그걸 팔고 선사 현대 아파트 안사동 쪽 거기 아니면 중계동 은행 사거리 주공 5단지 그 두 군데 어디로 가야 아마 옮기고 싶은데 네. 그것 좀 상담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 중이신 창동 주공 19단지를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두 군데를 세워보셨는데 어떠한 쪽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을런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좋은 지역들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주 주택을 옮기시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많이 불편하셔서? 좀 평수가 아주 29평인데 크지 않아서 어줍잖아가지고 이제 옛날식이고 그래서 면적이 좀 작고 그래서 불편하시니까 옮기시려고요? 예. 자, 창동 지금 19단지라고 그러셨죠? 예. 창동 19단지의 입지가 이 창동 내에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창동에는 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호재가 있어요, 여기요? 차량 기지하고 차량 기지 개발한다고 하고 물론 차량 기지 아레나 공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상계동 쪽에서 대규모 주택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창동에서는 창동 19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갈아타려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났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괜찮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현재 거주 단지보다 월등히 가격 상승이 높아질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로 가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러면 앞서 지금 두 군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은 보니까 강동구에 있는 현사현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한 곳은 중계동에 있는 중계 5단지를 말씀하신 거고. 네. 자, 그러면 중계 5단지 같은 경우는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으로 바뀌니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또 생활권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강동 선사현대를 가신다라는 거는 지금 완전히 생활권을 지금 바꾸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한강이 보여서 근데 한강이 보여서 안 좋아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창동 19단지를 갖고 있는 것이 좋으냐, 중계 5단지를 갖고 있는 것이 좋으냐라고 만약에 그 둘 중에서 먼저 판단을 한다면 저는 창동 19단지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지역의 개발 플러스 내 개발과 개발이 만났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동 19단지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낫고 자, 내가 이제 강남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강남권으로 오실 때는 선사현대를 보셨단 말이에요. 선사현대를 딱 보니까 위치가 한강변이에요. 그죠? 위치가 한강변이고 한강변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세권이고 그런데 강남권 대비해서 강남 3구에 있는 한강변보다 훨씬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죠? 가격이 싸. 네,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럼 저렴한 가격에 내 역세권 한강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암사동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단지보다 10년 뒤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자, 이것은 강동구잖아요. 자, 그럼 강동구의 중심이 어디냐를 우리가 딱 봐야 돼요. 앞으로 강동구의 중심은 어느 쪽으로 재편될 거냐면 지금 그 주공 재건축, 저층 재건축되는 지역 있죠? 그 고덕지구가 있고 고덕지구 옆에 보면
명일동에 명일지구라고 해서 여기 중층 아파트가 몰려 있어요. 네. 그럼 이 중층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현재 9호선이 3단계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이 9호선 3단계 들어와 있는 게 이곳을 이렇게 해서 9호선 4단계가 이렇게 또 들어올 거예요. 9호선 4단계가 들어오고 또 이 지역 내에서 중층 아파트들이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재건축을 할 곳으로 바뀌게 되는 곳이고 그런데 네. 가격대가 지금 현대 대비 조금 비싸요. 약간 비싸요. 많이 차이도 안 나요. 네. 그러면 이곳은 지역적으로도 이슈화가 돼서 개발이 되고 교통 환경도 좋아지고 나도 나중에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앞서 창동 주공이 갖고 있는 개발과 개발이 만나는 곳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중계 5단지보다 옮기는 것보다 훨씬 낫고 창동 중곡을 중곡 19단지를 버리고 내가 강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아, 그게 천사현대보다는 그렇죠. 명일동이나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명일동에 가시면은요. 예, 예. 그 한영고등학교 앞에 예, 예. 다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네. 뭐 한양, 현대, 뭐 9단지 이렇게 막 단지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예. 그 단지들 30평대가 가격이 한 8억 선에서 잘 고르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쪽으로 갈아타는 건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만약에 그쪽으로 명일동 쪽으로 옮기지 않을 것 같으면 창동 19단지 그걸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게 낫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일동으로 내가 안 갈 거면 예, 예. 내가 이 강북에서 그냥 거주할 거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19단지 계속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정 어려우면 정 넓다 그러면 그거 전세 놓고 딴 데 전세 가시면 되잖아요. 네, 한번 매도를 고려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신 것 같아요. 머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동수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고 상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미나 역시나 준비가 돼 있고요. 유망 복합개발지 소액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 풀어주시나요? 네, 앞서 이제 시청자분하고 잠깐 제가 상담을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창동 역세권 개발 이게 복합 개발이거든요. 이렇게 복합 개발되는 곳이 서울에는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네. 물론 차량 기지를 중심으로 복합 개발도 하지만 그 지역의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향후 이 지역에 또 다른 복합 개발이 예정돼 있고 진행될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서울시 곳곳에 서울시 25개 구에 곳곳에 산재를 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빨리 도달하는 것이죠. 개발 행위가. 그런 것들을 내가 접근을 한다라면은 중기면 중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중기에서부터 장기까지 얼마든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부동산 자산을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 여러분들이 분석 잘 하시고 잘 투자처로 선정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딘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곳을 가셔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무엇을 선택하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이동수 대표님의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좋은 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만나보신 후에 극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유망 복합개발지 소액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수 대표의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자, 극한 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고민 더 빨리 더 많이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머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668님께서 광장동의 현대파크빌 10차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은 안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잠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실거주냐 투자 목적이냐로 볼 수 있는데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5호선 광나루 역세권이고 또 광나루역에서
대장주 아파트 하는 곳과 또 바로 붙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면 나쁘지는 않다. 근데 투자 목적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은 조금 내가 부담되는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거주를 하면서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이익을 얼마만큼 더 창출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 투자의 목적이 더 크다라면은 현대 파크빌 10차보다는 차라리 바로 앞에 있는 극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낫고요. 만약 극동 아파트를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인 갭차가 너무 크다. 그럴 때는 극동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는 아마 그 아파트 단지가 단지가 1, 2차로 이루어진 단지가 극동 아파트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단지가 아마 극동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면 같이 재건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비싼 극동 아파트를 대안으로 같이 붙어 있어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춘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의 물건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244님께서는 여유자금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서초구 쪽에 수익과 차익 동시에 낼 수 있는 투자처 문의를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죠.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동 굉장히 비싼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비싼 지역에서 1억이라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물건의 유형부터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서초구가 굉장히 비싼 건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조금 봐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조금 더 많이 오르려면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이 오르려면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풍부하면 좋겠다. 그 호재가 풍부한 곳이 서초구에서 어딘지를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주거지가 조금 더 바뀌고 있는 거 물론 서초구 내에서는 서초동 떠오르실 텐데 뭐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서초역이라든가 교도역의 주택가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만 사실은 방배동 쪽을 가시게 되면 서초 방배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 네. 거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거지 가장 크게 남아있는 주거지가 이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지역 내에서도 남아있는 주택지는 희소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즉 지역 개발의 효과 1차적으로 보고 2차적으로 희소 가치에 의한 집가 상승에 대한 효과까지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아무래도 그래서 서초구에서 저 작은 금액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수익과 차익 아마 차익을 조금 더 먼저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차익을 먼저 놓고 보신다라면 서초구의 서초구 우리가 익숙한 서초동 내도 괜찮지만 오히려 방배동 쪽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은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한 정보는 무료 강연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9291님께서는 이런 동의 상록수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상록수 아파트 투자 목적 굉장히 아파트의 입지는 좋죠. 대모산 바로 아래쪽에 있고 공기도 네. 좋고요. 아파트가 또 이렇게 높은 층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저 지역의 특성이 대모산 아래에 있다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도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대치를 항상 반영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투자 목적에서 장기로 봤을 때는요. 타임을 조금 길게 보셔야 되니까 시기를 조금 잘 타셔야 되는데요. 너무 재는 건 조금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강남의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다시 지금 가격이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8월 정도 되면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조금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이번 여름 시장을 보고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시화되면 그때는 빨리 조금 더 8, 9월에 진입을 하는 시기로 잡으시고 아니라면 가을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게 낫겠다. 일단 8월에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이후로 미뤄보고요. 지금 2분 정도 남았습니다. 9507님께서는 숭이 1구역의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전망 문의 주셨네요. 저곳이 그 수인선 역세권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 무산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은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저걸 보신 거라면요, 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신 거라면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저 지역의 지역주택 말고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거기 큰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하객지구라고. 그 하객지구에 가서 기존 현재 입주한 새 아파트가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성될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투자 목적으로나 실거주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 숭이 1구역을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상에도 이롭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객지구 말씀해 주셨고요. 5195님 성수 이동의 금호타운 아파트 2009년에 매수해서 임대 중인데 전망 문의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게 아마 성수역 나와서 얼마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저게 나홀로 아파트일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여서 가격적인 상승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탄력성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어서 전체 시장이 움직여줄 때는 가격이 확 올라주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보합이고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중이어서 저 임대가 만기가 되면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가 있는 이런 시기에 처분을 하고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하고 지역 내 선호하는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고 다음 질문 빨리 볼까요? 4771님 응봉동의 현대아파트 매수 시기 어떨까요? 응봉동의 현대아파트는 저지 좀 오래된 아파트기는 한데 네. 오래된 아파트 대비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 아파트 단지가 당장 재건축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은 아닙니다. 단지 주변에 신규 아파트 대비 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실거주자라면은 그냥 내가 빨리 필요한 게 목적이니까 빨리 입주를 하시는 게 빨리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 질문까지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결정 내려보시고요. 혹시 방송 중에 연결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전화나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방법으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02-6676-0321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방송이 끝나고도 이동주 대표님이 다 남겨주신 사연들 체크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세요.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방배동에 네, 25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서귀포 리편한 세상이요. 네, 매도 시기 좀 알아볼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예, 거주하고 계시는 방배동의 아파트 이제는 좀 매도해보는 게 좋을지 대표님 계획을 세워볼까요? 어떨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아파트를 왜 매도하시려고요? 아니, 제가 강주에 사는데 강주에 집을 네. 2년 전에 샀거든요. 광주에 집을 2년 전에 어디 네. 광주요? 전라도 강주요. 아, 전라도 광주. 예. 그래서 그럼 이 주택이 2년 전에 전라도 광주를 그럼 거주는 지금 여기서 거주하신다며요? 아니, 거주는 강주 사고 거기는 애들이 살고 있어요. 자녀가요. 아, 명의는 우리 부모님 명의시고요? 예.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 여기 거주한 적은 없고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해서 이거 비과세를 받을까 말까냐 이건데 네. 현재까지는 뭐 거주를 안 해도 이거는 기존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장기보유 특별 80%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서리풀의 2년 거주 요건을 지금 자제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 뭐 아무튼 잘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부모님이 거주한 2년 거주 요건을 좀 그걸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어도 이 집을 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왜요? 자,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예. 지금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 광주광역시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무등산에 북구에 무등산에. 자, 봉선동에 있어요? 아니면 수안지구에 있어요? 거기가 없고요. 거기가 없죠? 예. 그럼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탄력성이 좋고 수요자들이 집중으로 가격이 오르는 곳은 봉선동 아니면 수안지구잖아요. 네. 그럼 타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가격이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을 내가 1주택을 그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구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것만 먼저 사고 팔아도 그건 중과를 안 하고 그냥 일반 과세 한단 말이에요. 아, 예. 양도세를. 그런데 이 서리풀 아파트는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처분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강남에 역세권에 예. 대형 공원이 있고 네. 그죠? 대단지에 예. 입주한 지 아직 10년도 안 됐고 이런 아파트를 네. 내가 다시 구입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나중에 구하려면 얼마의 비용을 줘야 되는지. 예. 그렇죠? 이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기는 하나 다행히도 그 나중에 구입한 주택이 비조정 대상 구역이고 서울에 있는 곳이 아니고 가격 탄력성이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배동의 아파트를 1주택으로 계속 유지를 하되
광주에서 만약 내가 필연적으로 나는 광주에서 거주를 하게 되고 나는 남의 집보다는 내 집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그 광주의 아파트를 일반 과세로 내면서 그걸 사고 팔아도 무방하니 그 방법을 구사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서리풀 아파트 파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부동산을 잘 사는 것만큼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유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어느 지역의 어느 부동산인가요? 네, 여기 서울 동대문구 영도동의 두산의브 아파트인데요. 네, 요거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용두 두산 위브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왜 뭐 갈아타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시적 2가구 2주택이거든요. 일시적 2주택? 네. 그럼 그 그래서, 기간이 얼만큼 남았어요? 3년이니까 1년 지나서 지금 2년 남았어요. 2년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면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네. 그 일시적 2주택 활용해서 이 두산 위브는 처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두산 위브가 입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두산 위브를 그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 의견을 드리는 거냐면 네.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가 가격의 탄력성이 좋고 거래가 원활하고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가족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나는 학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3인 가족, 4인 가족, 특히 아이가 있고 학생이 있는 가구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변의 학교와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가격 상승 여건이 항상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사실 아파트 가격을 매도 시기로 나쁘지 않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그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갈아타 놓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현재 그 서울의 수급 상황을 조금 놓고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몇 년 정도 남았어요라고 여쭤봤잖아요. 네네. 그 앞으로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 정도 남았다라는 거는 2021년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 신규 아파트 분양받은 게 1년 내내 그거를 세를 놨잖아요. 그럼 그 임차인이 만기가 되면 그 입주해야 되네, 그죠? 네. 그러면 그게 2년에 내년이거든요. 그럼 내년 가을인가요? 내년 여름 7월이요. 내년 여름이면은 그래도 시기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처분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하고 가격분들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때 가도 가격 네, 크게 없을 거니까. 왜냐면 내년에 또 이슈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전체적인 이슈가.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을 해서 그때 처분을 하시고 갈아타시고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에 맞는 걸로 갈아타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매도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민재 이사입니다. 자, 소액 투자 직중 근접지를 주목하자. 이번 주 분석 지역은요, 서초구 지역입니다. 이 서초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무 지역입니다. 강남 업무타운의 한 축으로서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호선과 4호선, 7호선, 9호선 등 핵심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라든지 남부 순환도로,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 서울의 주요 간선 도로망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대 요충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고요. 한강부터 시작돼서 서리풀공원, 우면산 등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녹지 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환경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직주 근접성과 교통의 편의성,
쾌적한 환경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주거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반포동과 방배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고속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부촌 지도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는 지속적으로 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역 가치 상승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도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가의 아파트 시장을 이루는 곳이 고 반포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 바로 이 방배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방배동은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방배동 지역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1, 2인 가구 중심의 주거 트렌드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이곳의 가격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입지 여건과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시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형의 경우 시세가 20억에서 최고 30억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고요. 25평형 같은 경우에도 16억에서 최고 22억까지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 재건축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호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젊은 층들이 이곳에 접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런 젊은 수요층들이 주로 찾는 이 소형주택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시세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 다세대 주택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이런 전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포동의 뛰어난 입지 그리고 방배동의 투자의 장점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